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23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매각기일과 입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힘들게 권리 분석하고 답사까지 마치고 입찰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경우죠. 하지만 경매 입찰은 한 번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를 강의하는 저 역시 10번 입찰하면 한 번 된다는 심정으로 도전할 정도로 낙찰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않고 다른 기회를 계속 찾는 것이죠.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한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전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입찰은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이 있는데 보통은 기일 입찰이죠. 매각 기일에 법원에서 입찰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입찰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입찰은 기일 입찰과 어떻게 절차가 다른지를 또 역시 배우시겠고요. 지정된 날짜에 입찰을 하지 않고 변경이나 연기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매각할 준비가 다 되면 여러분 앞에 경매할 대상 부동산을 공지를 하게 돼 있죠. 어떤 매각 조건으로 팔겠다라는 것을 매각 공고를 합니다. 자, 매각 공고는 신건 같은 경우는 신문상으로 하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하죠. 처음 나오는 물건도 매각 공고를 하고 이미 한번 입찰을 하였었으나 아무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아서 유찰된 경우 대략 한 달 후에 또 역시 이 매각 공고를 해서 다시 또 경매를 하게 됩니다. 자, 매각 공고를 할 때는 반드시 매각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이전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자, 매각 공고를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금액으로 매각한다는 것도 역시 공지를 하게 되죠. 자, 매각 공고를 할 때는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도 같이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역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인터넷상으로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한 가치나 가격, 권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공고한 날짜에 반드시 모든 물건이 매각되지는 않습니다. 간혹은 어떤 물건은 그날 입찰을 못할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기도 하죠.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거의 공통적으로 구분 없이 쓰입니다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연기는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법원에 제 날짜에 입찰을 하지 말고 다음 시기로 미루어 달라는 연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죠. 자, 연기는 보통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판단해서 연기를 하는데 채무자가 연기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서 변경은 어떤 것인가? 변경은 이 원래 정해진 날짜에 입찰을 못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죠. 이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 사유라는 것을 대략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유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경매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다. 개시이의죠. 채무자가 억울해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을 때 또는 채무자가 취하를 준비해서 취하를 시켰거나 정지를 시켰을 때도 역시 일단은 진행하지 않고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서류, 특히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내용에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하자가 있었다.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거나 감정평가 가격이 잘못됐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변경이나 또 연기해서 제 날짜에 진행을 하지 않죠. 자,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모든 것을 조사하고 판단하고 고민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돈도 찾아두고 도장하고 신분증까지 준비를 다 했는데 자, 이게 변경 연기가 되면 좀 기운이 빠지겠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매 사건이라는 것은 중간에 많이 취하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변경이나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죠. 입찰하시기 하루 이틀 전에 대법원으로 들어가시면 이 변경이나 연기에 대한 내용이 미리 공지가 되니까 여러분은 입찰하러 경매장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변경 또는 연기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헛걸음하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매각 공고를 해서 실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날은 집행관이 모든 내용을 공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에 대한 특별 매각 공지는 특별 매각 조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지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외에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 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을 집행관이 공지를 합니다. 자, 열람은 자, 입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요. 사실상은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죠. 간혹은 서류를 보기 위해서기보다는 경쟁자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열람하기도 합니다. 자, 열람은 사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입찰 시간은 보통은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간혹 어떤 법원은 10시 30분부터 진행하는데 10시 하든 10시 30분에 하든 반드시 입찰 시간은 1시간 이상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하는 법원 같으면 보통 11시 10분, 10시 반에 시작하는 법원은 11시 40분에 마감이 되죠. 자, 입찰이 마감이 되면 집행관들이 그 봉투를 모아서 이제 개찰을 합니다. 누가 가장 많은 높은 금액에 입찰을 하였느냐를 판단해서 차례대로 사건 번호 순서대로 그 낙찰자를 발표하는 거죠. 최고가 매수인을 발표를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은 당연히 그 사건 번호에 정확하게 금액을 쓰고 보증금을 넣고 서류도 정확하게 된, 그리고 그 중에서 경쟁자가 있다면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겠죠. 자, 간혹 최고가 매수인이 두 사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사람에게 다시 이번에 입찰했던 금액 이상으로 다시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최고가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의 부동산이 8천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8천만 원이 됐는데 누군가가 8,800에 입찰하였다면 자, 이 사람이 최고가 입찰자입니다. 그런데 2등이나 3등 한 사람이 8,200만 원에 입찰하였는데 혹 1등한 최고가 매수인이 포기할 수도 있겠다. 또는 내가 포기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2등이나 3등 한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차순위 매수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가 매수인이 된 사람과 차순위 매수인은 그 금액이 그날의 최저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의 10%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800에서 800을 뺀 금액, 그 이상의 금액에 입찰한 사람만 차순위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차순위 매수인은 나중에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고가 매수인이 만약에 대금을 미납할 경우에
그것을 다시 재매각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인이 바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게 해서 입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가 매수인이나 차순위 매수인이 결정이 되면 입찰을 종결하죠. 자, 누가 어떤 금액에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고 발표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 입찰은 종결을 합니다. 자, 떨어진 입찰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인이 발표된 바로 즉시 현장에서 바로 되돌려주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입찰 당일에 아침부터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될 때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입찰하러 가시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물론 당연히 권리 분석을 하시고 돈을 준비하시고 도장을 준비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이날 이러한 물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실제 인터넷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실까 합니다. 자, 사례를 보실까요?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를 공고하죠. 매각 공고에 그 내용을 모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법원 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008년 3월 달에 매각하는 내용이 모든 리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4월 달, 그 다음 달 것도 여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하기 14일 전에 법원은 매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정부 법원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매각하는 공고가 다 나와 있고요. 그 이전 2005년 4년 것도 옛날에 공고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옛날 사건 기록을 보시겠다면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매각 공고가 여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매 정보 검색에도 올라가는데요. 매각 공고에는 단순한 리스트만 올라가고 여기는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단 경매가 끝나면 지워집니다. 자, 의정부 법원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자, 의정부 법원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하기 14일 전까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외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가 여기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찰하기 일주일 전의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사건 번호, 매각하는 부동산의 내용, 그리고 매각 조건이나 감정 가격, 최저 입찰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입찰을 한다. 자, 입찰 시간은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11시 40분에 마감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을 지나서 입찰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른 법원의 것을 한번 볼까요? 자, 경매 물건, 중앙법원 것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의 리스트가 모두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사건 리스트가 사건 번호와 함께 모두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중앙법원은 의정부 법원과 달리 의정부 법원은 10시 반부터였습니다. 중앙법원은 10시부터죠. 자, 10시부터면 11시 10분에 마감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은 입찰표를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내용을 같이 또 보실까요? 자, 중앙법원의 특정 사건입니다. 2007년 사건이고, 자,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기일 내역을 같이 보실까요? 자, 2008년 4월 1일 날 원래 입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갔죠. 자, 그런데 4월 1일 날 입찰하기 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변경 사유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의가 있었거나 취하를 하거나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사유일까요? 자, 여기 보면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일종의 취하죠. 자, 그래서 경매 진행이 직전에 앞두고 취하서가 들어오면 바로 취하하지 않고 일단 변경으로 처리하여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찰일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 하는 헛수고를 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틈틈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미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것은 취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여러분 것이 될 수 없는 물 건너간 사건이라는 거죠. 다른 내용을 같이 또 보실까요? 자, 이것은 어정부에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역시 기일 내역을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26일 날 원래 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역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왜 변경이 되었을까요? 자, 문건 처리 내역을 보니까 채권자가 연기를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자,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연기를 시켜주면 이것을 취하하거나 일부 변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주로 체크를 자주자주 하심으로써 헛수고를 덜으셔야 됩니다. 법원의 입찰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 기일 입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기일 입찰은 일정 날짜에 법원에 가셔서 입찰하는 방식, 그것이 기일 입찰인데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기간 입찰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일에 법원에 가기가 좀 어려운 직장인들, 그래서 경매를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입찰을 참여를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입찰하는 기간을 일주일 내지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이 기간 동안에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좀 더 대중화되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간 입찰이나 기일 입찰이나 곧 입찰하는 그 시점에 입찰표를 제출하는 내용만 다른 것이지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어서 그 이후의 절차는 두 개의 제도가 똑같습니다. 자, 기간 입찰을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입찰표를 법원에 제출해라. 제출하는 방식은 우편으로 등기 우편이나 아니면 직접 법원에 와서 제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입찰표를 법원에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기록한 다음에 자, 얼마에 낙찰을 받겠다, 입찰을 하겠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넣은 다음에 넣었다는 증명서를 입찰표와 같이 동봉하여서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되죠. 자, 이 우편물은 입찰일 마감 이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감 이전에 도착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기간 동안 모은 입찰표를 자, 이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보통 일주일 이내에 자, 이것을 모아서 개찰을 합니다. 개찰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겠죠. 자, 개찰해서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고 만약에 떨어진 다른 입찰자는 그 보증금을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자, 입찰의 방식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은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종전에 시행했던 호가 입찰제라는 게 있죠. 자, 호가 입찰제라는 것은 집행관 앞에, 법원에 직접 나가서 집행관 앞에서 이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가격을 점차 올려가면서 부르는 미술품 경매와 같은 그런 경매 방식이 호가제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부작용이 많으니까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매는 인터넷으로만 입찰을 합니다. 전자 입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길이나 기간 입찰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법원 경매도 언젠가는 인터넷 전자 입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입찰은 모든 법원에서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물건마다 길 입찰이냐 기간 입찰이냐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 입찰로 진행하는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라 쪽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기간 입찰이 실제 인터넷상으로 대법원에는 어떻게 기록으로 나오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법원을 같이 보실까요? 자,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서 기간 입찰하고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법원이죠. 서울중앙법원의 기간 입찰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찰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가 기일 입찰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법원은 기간 입찰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수원법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원법원에는 다행히 이 아래쪽에 기간 입찰하는 내용이 하나 보이네요. 자, 위쪽에는 모두 기일 입찰이고 아래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찰하겠다. 이것은 기간 입찰입니다. 기간 입찰일은 모든 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원의 특정 계에서 이것을 도맡아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실제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현재 기간 입찰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입찰 기일이 아니고 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31일부터 2008년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입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간 입찰이죠. 어떤 특정 일이 아닌 기간을 두고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을 입찰한 모든 것을 입찰표를 모아서 2008년 4월 14일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일주일 후에 이것을 모아서 11시에 개찰하겠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자, 실제 기간 입찰하는 사건들의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러한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복잡한, 예를 들어서 토지나 임야, 지분 이런 것들이 아닌 대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입찰로 진행하느냐, 기일 입찰로 진행하느냐는 오직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자, 다른 내용을 또 보실까요? 자, 이것은 전국적으로 입찰하고 있는 내용을 한목에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많은 법원들이 거의 대부분은 기일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부 법원은 기간 입찰로 진행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자, 대전법원, 부산 동부법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울산과 제주법원이 기간 입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아래쪽을 잠깐 볼까요? 아래쪽을 보면 역시 서울 북부법원이나 서울 서부법원이 기간 입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실제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제가 잠깐 물러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보시면 자, 이쪽에 날짜가 기일 입찰이 아닌 기간 입찰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리고 언제 개찰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사건만 볼까요? 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기일이 아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찰표를 모아서 그것을 2008년 4월 1일 날 개찰하겠다. 자,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은 보통의 기간 입찰이나 기일 입찰이나 나머지는 똑같죠. 단지 기간이 언제 하느냐 아니면 기일날 특정일에 하느냐 그런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이왕 보신 김에 이 내용을 좀 더 볼까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고요. 신건입니다. 처음 경매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은 하나은행의 건저당이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후순위니까 지워집니다. 경매를 신청한 곳은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중경매죠. 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 장래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의 낙찰받아야 수익이 나오느냐? 단지 그 내용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굳이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관리비가 얼마나 밀렸을까?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은 채무자가 당연히 빚져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관리비가 밀렸을 수가 있고 그 관리비를 낙찰자인 여러분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가 만약에 수백만 원이 밀려 있다면 또 그만큼 입찰가를 여러분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역시 기간 입찰로 진행하는 안양의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자, 기간 입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 모아서 다시 일주일 후에 이것을 발표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 2007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입찰을 시행했고 이것을 2007년 10월 30일 날 개찰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되어서 현재는 입찰이 종료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역시 내용을 잠깐 볼까요? 평범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안양시 동안구면 평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역시 임차인이 없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건저당이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권리는 낙찰 후에 소멸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임의경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관리비가 혹 밀린 게 있다면 그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입찰의 절차와 시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입찰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법원은 오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법원은 하루에 2번 하는 법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언제 입찰이 마감되는지를 반드시 알으셔서 자, 입찰 시간을 늦춰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에 입찰이 되지 않고 변경, 연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으로 또는 전화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정상적으로 입찰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